신여진 당신은 은총이 키울 자격 없어. 잊었나 본데 당신만 은총이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은총이 할아버지이고 똑같은 권리가 있지. 은총이는 구하나 씨가 키우게 될 거야. 구하나 씨 내 딸로 입양해서 은총이의 엄마로 만들 거야, 내가. 오늘은 신여진이 은총이의 친권을 박탈당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은총아, 너 누구랑 살 거야? 네가 결정해. 당연히 구하나를 선택할 줄 알았던 은총이는 이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래요. 은총아, 너 정말 이모랑 안 살 거야? 은총이 말 잘 들었지? 이제 하나 네가 은총이 위해서라도 다신 은총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총이도 할머니랑 사는 거 적응해야지. 회장님, 제발 저 은총이 없으면 못 살아요. 너 갑자기 말을 바꿀 셈이니? 분명히 은총이가 살고 싶은 사람을 결정하겠다고 했었잖아. 은총이는 너가 아니라 나를 선택했어.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그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구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은총이를 그 집에 두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은총이가 나랑 살고 싶지 않아 할 줄이야. 구하나에게는 신여진한테 가짜 딸로 버림받은 것보다 은총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6년간이나 애지중지 길러온 은총이가 어째서 하나 이모가 아닌 신여진을 선택한 것일까요? 모든 건 신여진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최명지도 형님 바보같이 은총이한테 선택을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 이모랑 살겠다고 하겠죠라며 걱정했지만 신여진은 바보가 아니었고 손자에게 마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이날 구하나를 집에 불러 은총이에게 선택을 하게 하기 직전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은총아, 네가 원하는 건 하나 이모를 할머니가 입양해서 셋이 이 집에 함께 사는 거지? 은총이가 하나 이모랑 같이 살고 싶으면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 이모는 이 집에서 혼자 나가고 영영 은총이를 보러 오지 않을 거야. 은총이는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요, 할머니, 저는 하나 이모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 은총이는 그럼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하나 이모가 와서 누구랑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은총이는 할머니랑 살겠다고 해야 돼. 그러면 하나 이모는 절대 우리 은총이 버리는 일 없을 거야. 은총이가 보고 싶어서 돌아오겠지. 그래도 신여진이 친할머니라는데. 은총이는 하늘나라 엄마를 믿었고 친할머니를 믿었습니다. 또래보다 아무리 똘똘하다고 한들 아직은 순진한 아이였기에 은총이는 거짓말에 속아버렸죠. 그렇게 구하나는 은총이와 이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구하나가 돌아가고 난 뒤 은총이는 신여진에게 물었죠. 할머니, 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모가 정말 돌아오는 거 맞죠? 우리 이모 정말 딸로 입양해 주실 거예요? 그래, 은총아, 할머니랑 은총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신여진은 구하나의 마음을 어루 살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은총이가 원한다면 구하나의 길을 꺾고 집에 들어앉힐 생각이었죠. 평생 은총이의 보모로 꼭두각시 세워둘 생각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죠. 내가 딸 삼아준다고 하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순진한 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구하나, 네가 정말 은총이를 원한다면 내 뜻대로 맞춰 살아. 그게 아니라면 은총이와 절연해 주어야겠다. 신여진은 정말 기함을 할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으니 사과할 생각도 없었지요. 무조건 돈돈 그놈의 돈으로 보상하겠다며 아주 아나무인이었고 신여진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은 건 황진구였습니다.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황진구는 하필이면 거짓말이 들킨 이 순간에 무릎을 꿇고 구하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하나가 지금 고백을 받아줄 정신이나 있겠나요? 심지어 황진구는 아직 윤세영이랑 파혼을 한 것도 아니고 구하나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 주인공 대신에 구지석을 미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구지석의 첫사랑이 구하나라는 이 사약 같은 피 안 섞인 남매 케미에 사약길로 들어서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힘든 구하나의 곁을 지켜주는 것도 구지석이었는데요.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받은 은혜가 많아서 복수할 생각은 꿈도 못 꾸지만 구지석은 이제 더는 걸릴 것도 없겠다 윤세영 멱살도 잡고 신여진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선포했는데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누나가 저 때문에 가짜 딸인 걸 알았습니다. 그 집 쥐새끼가 윤세영과 최명지가 맞았는데요.
윤세영이 제 방에서 윤유진 실종기사 스크랩을 훔쳐가서 누나한테 보여줬답니다. 괘씸한 것들 회사가 뭐라고 돈이 뭐라고 그런 짓을 해. 신여진 회장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겠지? 내 신여진 회장 성격상 최명지 모녀의 실체를 알았다면 그 집에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누나가 저 때문에 은총이도 뺏기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누나가 은총이를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집에서 은총이도 우울증에 걸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신여진 회장이 받아야 하는 천벌을 은총이가 대신 받고 있는 거겠죠. 뭐? 은총이 상태가 안 좋다고. 이거 참 애한테도 구하나 씨한테도 못할 짓이야. 이래선 안 돼. 오랫동안 정체를 숨긴 채 살아왔던 윤성호는 드디어 세상에 리처드 안이 누구인지 밝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서가 내가 너한테 말할 것이 있다. 이걸 들으면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이제 결심했다. 너와 구하나 씨 그리고 은총이를 돕기로. 내 한국 이름은 윤성호란다. 내가 유진이 아빠이자 신여진 회장 남편이지. 선생님이 윤성호였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이신 겁니까? 지서가 정말 미안하다. 미국에서 죽으려 했던 너를 구했을 때 내가 신여진의 남편이라는 걸 알면 네가 내 도움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너의 양아버지이고 너를 도울 거야. 선생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직도 신여진 회장이랑 법적으로 부부이신 거 아닙니까? 지서가 날 믿어다오. 내가 너희를 도울 방법이 있어. 은총이를 구하나 씨가 키우게 된다면 나를 믿어주겠니? 선생님이 무슨 수로요? 신여진 회장이 은총이를 내어줄 것 같습니까? 유진 엄마는 은총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 그렇게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구하나 씨가 은총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 맞아. 윤성호는 신여진과 단판을 지으러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한국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은총이 소식 듣고 오신 거예요? 손주 보시려고요? 집에 들어선 윤성호를 반긴 것은 최명지였죠. 유진 엄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은총이 보려고 온 거야? 그래 은총이 먼저 보고 할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시간 좀 내어줘야겠어. 윤성호는 2층에 올라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총아 할아버지 들어가도 되겠니? 하지만 은총이는 대답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을 뿐이었죠. 윤성호는 구슬피 우는 은총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은총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은총이 친할아버지인데 몰랐지? 우리 은총이 하나이모 못 봐서 많이 속상하지. 조금만 기다리렴. 할아버지가 곧 하나이모한테 데려다 줄게. 정말요? 은총이는 그제서야 이불 밖으로 빼꼼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저한테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은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은총이가 하나이모랑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단다. 할아버지는 곁에서 은총이를 지켜보려고 했어. 할아버지가 은총이랑 살려고 그 집에 들어갔었던 거 기억하지? 네, 맞아요. 할아버지는 하나이모 좋아하세요? 그래, 물론이지. 우리 은총이 이렇게 잘 키워준 은인인데 할아버지가 하나이모를 왜 싫어하겠어? 할머니는 왜 하나이모를 싫어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이모랑 살게 해준다고 했으면서. 은총아 걱정하지 말거라. 할머니가 이제는 함부로 하나이모랑 은총이를 떼어놓을 수 없을 거야. 이 할아버지를 믿어주렴. 윤성호는 은총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1층에 있는 신여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유진 엄마 당신 아직도 구하나 씨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은총이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강제로 떼어놓으니 은총이가 마음에 병이 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은총이 키울 자격이 없어. 유진 아빠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유진이 찾는다면서 20년 동안 집 나갔다가 내가 은총이 다 찾아놓으니까 이제 돌아와 놓고서 자격이 더 없는 건 당신이야. 난 그래도 당신이 반성하기를 기업사냥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를 기다렸어. 은총이라도 찾으면 떳떳한 할머니라도 될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해온 짓들을 봐봐. 은총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당신 눈에는 안 보여? 은총이 내가 데려가겠어. 잊었나 본데 당신만 은총이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은총이 할아버지이고 똑같은 권리가 있지. 은총이는 구하나 씨가 키우게 될 거야. 내 딸로 입양해서 은총이의 엄마로 만들 거야, 내가. 그게 은총이를 위한 거고 구하나 씨에게 하는 속죄가 될 거야. 안 돼. 당신 미쳤어? 은총이를 내가 어떻게 데려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진 엄마, 당신은 은총이 원망 듣고 싶지 않으면 이 집에 있는 쥐새끼들이나 관리해. 구하나 씨한테 유진이 실종 전단을 보낸 게 누구인 것 같아? 기업사냥 피해자라고 생각했겠지? 당신이 오죽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으니 적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틀렸어. 그 퀵을 보낸 건 최명지라고. 윤성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여진의 얼굴에 충격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지석 본부장한테 그 신문 스크랩을 윤세영이 직접 훔쳐갔다는 증언을 들었으니 틀림없어. 윤성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당신이 이간질에 노라나 구하나 씨를 내쫓는 사이 정작 은총이를 위험하게 만든 건 당신이라는 소리야. 윤성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신여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요. 그동안 진짜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신여진을 충격에 빠뜨렸죠. 뭐? 그걸 보낸 게 최명지였다고. 신여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신여진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의 배신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최명지라니 윤세영이라니. 한 번도 한 집에 사는 그 두 사람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는 괴로운 순간이었죠. 어떻게 가족인데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죠. 하지만 윤성호가 거짓말을 할 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만을 말하는 윤성호의 모습은 변함없이 단단했는데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윤성호의 정직함은 여전했습니다. 신여진은 마음 한구석에서 그의 말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죠. 생각해보니 그간 일어났던 수상한 행동들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마침내 설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남친 이석기가 은총이를 데려가지 않나? 구하나가 살던 집에 도둑도 들었었고 집에는 유진이가 죽었다는 찌라시가 돈다며 협박 전화도 걸려왔었습니다. 신여진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사건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최명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게 다 최명지 짓이었다는 말이야? 신여진의 질문에는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여진은 그동안 눈도 멀고 귀도 멀어 구하나를 냉대해왔고 지난날의 행동들은 후회를 불러일으켰죠. 자신의 판단 실수로 구하나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신여진의 마음은 더욱 아팠는데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구하나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한편 윤성호는 은총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신여진은 은총이를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자를 보내는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은총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신여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쥐새끼가 산다는데 은총이를 어떻게 이 집에 계속 둘 수가 있겠냐고요. 이 집이 지금 가장 위험한걸요. 은총이와 윤성호가 빠져나가고 신여진은 온 집안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안을 뒤엎는 신여진의 모습에서는 강인함이 엿보였죠. 최명지 대체 그동안 무슨 수작을 부려댄 거야. 내 방을 뒤져서 유진이 액자를 찾아냈던 것도 너 맞지?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자신의 사생활까지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죠. 온 방안을 뒤엎어 놓은 신여진은 침대 밑에서 수상한 부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신여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불길한 물건을 바라보는 신여진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는데요.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하던 신여진을 누군가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딱 보기에도 불길해 보이는 부적의 정체. 최명지가 까맣게 잊고 있던 유진이 저주부적이었습니다. 그 부적에는 최명지의 어둠과 증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신여진을 조종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부적은 최명지가 무당한테 부탁해서 거액을 주고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죠.
신여진 꿈에 나타나는 죽은 유진이 귀신을 떼어내달라고요. 그 부적의 의도는 더욱 악랄했는데요. 죽은 딸의 영혼마저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신여진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천것을 봤나 내 침대에 감히 이딴 짓을 해놨어. 누굴 잡으려고. 우리 유진이도 모자라서 나도 죽으라고 고사를 지낸 거야?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폭발했는데요. 딸의 죽음마저 이용한 최명지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죠. 신여진은 방 밖으로 달려나가 최명지의 귀싸대기를 갈겼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는 감정이 신여진을 사로잡았습니다. 최명지의 뺨에 남은 손자국은 신여진의 분노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너희년 이거 뭐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 앞에 최명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형님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이야기하세요.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는데요. 더 이상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최명진은 당황했죠. 방금 유진이 아빠한테 다 들었어. 유진이 실종 전단지 네 짓이라며? 지금 내 침대 밑에서 나온 이 부적까지 다 네 짓이잖아. 진실을 마주한 신여진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큰엄마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최명지와 윤세영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비참함이 두 사람의 모습에 역력했는데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은 살 길을 찾아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때마침 구지석이 보낸 서류도 등장했죠. 마침내 모든 증거가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는데요. 구지석의 철저한 조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최명지가 혜성그룹에서 100억을 횡령해온 증거였습니다. 숫자로 적힌 금액의 크기만큼이나 최명지의 욕심도 컸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기만 했던 최명지의 실체가 명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최명지의 표정은 창백해졌죠. 장비서 이건 또 뭐야?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는데요. 회사마저 위험에 빠뜨린 최명지의 배신에 신여진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죠. 회장님 최명지 씨와 윤세영 씨 구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는데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죠. 결국 최명지 모녀의 최후는 감옥행이 되겠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두 모녀는 사망으로 마무리해달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두 사람의 최후는 차가운 철창 뒤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신여진과 구신남매의 복수전만이 남았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을 제압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죠. 복수와 은총이마저 달려있는 신데렐라 게임.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얽혀있는 복잡한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요. 해결된 문제보다 새로운 과제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구하나에게 사과 한마디를 못해서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 이렇게 큰 문제로 확대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신여진이 갑자기 악역 루트를 타버렸는데 구하나는 또 얼마나 변신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캐릭터들의 모습이 드라마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은총이가 흑총이로 변해버려서 슬프네요. 은총이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신데렐라 게임 다음 화를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